2020년도에 입주를 했던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단지 포레나 초읍이 있고요. 신흥 부자들이 좀 많이 살았던 곳 연지자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거제동 레이카운티가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입주를 한 초하늘채 포레스원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온 상태예요. 등기라 하면 우리 집 집문서거든요. 안 그래도 10월달부터 대출을 쪼이기 시작했는데 등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등기가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샀나? 집문서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소유권을 가져오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2년 정도 지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인데요. 현재 이 집주인들은 진짜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대형 평형들이 좀 있고요. 연지 화인 아파트가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입지는 괜찮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1지망, 2지망, 광역시급, 남부교육청 관내 안. 다음은 부산 진구에 유일한 레미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레미안 어반파크입니다. 레미안 어반파크는 일단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있죠? 레미안 벨트 연결의 시작이잖아요. 상권이 이제 진짜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위로 가면 어린이 대공원 있죠? 얘보다 어떻게 보면 레미안 어반파크가 시민공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품고 있죠. 근데 지금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과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같은 22년도에 입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얘만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거든요.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레미안 어반파크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볼 텐데요. 22년 9월에 입주를 했고요. 2616세대 대단지죠. 그리고 매매 최고가는 9억 4,300까지 찍었었고요. 현재 매매가 7억 2천에 나와 있고 전세 최고는 얼마까지 찍었었냐 봤더니 6억 5천까지 찍었고 현재 전세가는 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사만 골든뷰만큼 얘가 그럼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지지부진하냐. 롯데캐슬 골드하너는 거의 다 회복했지 않냐. 8억 4천 찍었다. 8억 4천. 그리고 전세가도 4억 5천의 매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전세가가 47% 하락한 상태에서 아직도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들에 신고가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신고가가 왜 없냐. 그리고 거래를 보면요. 전세가 24년 거래가 이만큼이에요. 하루에 지금 보면 한 건씩은 거의 무조건 있고 18일 이럴 때 보면 하루에 4-5건 실거래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거래 더 많아요. 얘가 입주를 22년 9월에 시작해서 2년이 끝나는 시기잖아요. 사람들이 실거주로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 전세 거래량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전세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오고 싶은 심리들이 있는데 매매가 2건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매매가 그럼 물건이 없냐 했더니 매매 물건이 132개로 이전에 봤던 2개 단지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 있고 전세도 43개로 이전에 봤던 단지들보다 4배에서 10배 정도 물량이 많이 풀린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는 사실 지금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안 나온 상태예요. 등기라 하면 우리 집 집문서거든요. 이 등기가 나와야 다음 사람이 매수를 할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10월 달부터 대출을 쪼이기 시작했는데 등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등기가 없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샀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거의 현금 넣고 사야 돼요. 이런 매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등기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전세를 끼고 샀던지 할 수 있는데 현금이 일단 무조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문서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소유권을 가져오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들이 2년 정도 지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인데요. 집값이 이전보다 올랐다 했을 때 집주인은 한번 팔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돈을 이렇게 뭉쳐서 불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는데 현재 이 집주인들은 진짜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거래는 안 되지만 시세는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7억 2천부터 줄줄이 매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라면 현금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레미안 어반파크 지금 이 가격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3억 3천부터 이전에 봤던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나 사만 골든뷰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얘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앞에 상권도 너무 괜찮고 시민공원까지도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단지기도 해요. 물론 역세권은 없습니다. 학군 한번 보겠습니다. 연지초를 끼고 있는 초품 아파트고요. 연지초에는 연지자이 1차, 연지자이 2차, 그리고 한신타워 아파트, 여기 아마 대형 평형들이 좀 있고요. 연지 화인 아파트가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입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연지 청구 1차, 여기서부터 거의 상권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구축이지만 진짜 싸고 실거주로는 괜찮다. 그리고 어쨌든 레미안 어반파크가 이 주변에서 치고 나가줄 거기 때문에 대장 주변에 붙은 아파트는 저는 그래도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번외로 보이는 선경 성지곡 아파트,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 깡패거든요. 여기는 초읍에 완전 재건축 대장주,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이 요쪽에 있거든요. 요렇게 걸어 내려왔을 때 평지 아파트에 진짜 쾌적한 아파트예요. 물론 오래된 구축입니다. 그래도 부자들이 여기 많이 살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뭐 이사 안 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최근에 진짜 많이 매수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포레나 부산 초읍이 30평대가 5억대이기 때문에 얘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초연중, 초읍중, 진중까지 갈 수 있고요. 레미안 어반파크에서는 초연중이나 초읍중으로 많이 갈 텐데 사실 초읍이 여기 올라가 보면 부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구는 별로 안 좋아요. 이쪽이 예전에 뭐 롯데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가보면 좀 낙후되어 있고 초읍중 근처로도 빌라촌이 좀 많아서 학구는 그렇게 괜찮은 편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부산 진고, 진여고, 성모여고, 동성고까지 주로 배정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1지망, 2지망, 뭐 광역시급, 뭐 남부교육청 관내안 이런 식으로 써서 내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여기 사는 애들 어쨌든 주변으로 간다고 봤을 때 남학생들은 부산 진고 가장 가깝고요. 여학생들은 이쪽에 성모여고나 진여고를 많이 가요. 근데 성모여고 교복이 별로 안 예쁘다고 진여고를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학업 성취도는 성모여고가 좀 더 높습니다. 다음은 상권이에요. 어린이 대공원 아래쪽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지 레미안 어반파크가 들어오면서 초읍동과 연지동을 이어주는 이 벨트, 초읍연지 벨트, 여기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원래 이쪽 라인에 좀 허름한 상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의 좀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새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다. 올해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이 입주를 했었잖아요. 레미안 어반파크부터 요 위쪽 상권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 아래쪽은 시민공원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다음은 교통입니다. 가장 큰 단점이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계속 좋은 점들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좀 불편한 곳이긴 해요. 여기가 평지긴 하나 버스도 사실 조금 불편하고 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부산의 중심이라서 어디든 가기가 좀 편하다. 주변 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2020년도에 입주를 했던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단지 포레나 초읍이 여기 있고요. 그래도 이 동네 신흥 부자들이 좀 많이 살았던 곳 연지자이, 그리고 레미안 어반파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거제동 레이카운티가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입주를 한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도 어린이 대공원 바로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단지랑 비교할 때 사만 골든뷰까지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지만 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이나 서면 아이파크, 롯데캐슬 골드하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아파트다. 2019년도에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가 입주를 했었고요. 20년도에 서면 아이파크가 입주를 했었고 22년도에 세계단지,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레미안 어반파크,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이렇게 진구에 핵심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레미안 어반파크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 신고가를 찍은 곳은 어디다? 바로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다. 세대수를 보면 레미안 어반파크가 가장 대단지고요. 다음으로 서면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사만 골든뷰, 롯데캐슬, 골드하너 순서입니다. 입주가 얘네가 굉장히 많을 때 들어왔어요. 이때 보면 좋은 단지들도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부산은 입주가 진짜 없어요. 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남구의 우암동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금융도
불안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진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망 골든뷰가 최고가 10억 9천을 찍었다가 현재 매매가 7억 1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다음 2등 단지가 레미안 어반파크 9억 4천을 찍었었는데 현재 매매가 7억 2천. 롯데캐슬 골드아너가 3등 단지였는데요. 여기 현재 매매가 7억 8천이다. 그리고 얘가 신고가 올해 8억 4천 찍었고요. 사망 골든뷰가 8억 5천에 찍었습니다. 전세도 지금 굉장히 매물이 없는 편이고요. 이 편한 세상 시민공학 같은 경우에는 전세 없죠. 롯데캐슬 골드아너 전세 1개 있죠. 얘네도 뭐 10몇 개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구가 어떻게 보면 전세 매물이 없어도 너무 없다. 가격도 생각보다 이런 데는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프 보면 이렇게 갭 차이가 큰 곳들 있죠. 이곳들이 상승 여력을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붙은 곳보다는 저는 이렇게 벌어진 곳이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5개 단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영상은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인다고 영상을 줄여놨고요.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십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